오늘도 뭐 굉장히 덥습니다. 오전부터 햇빛이 쨍쨍 내리쳐가지고 오전에 오일 파스텔 하나 더 했어요. 어제 구독자 선생님이 하나 더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저 요새 시키면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그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은 좀 약간 좀 나중에 피부에 좀 많이 안 좋을 거야 없겠지만 하여튼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알료 가루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건 좀 조금만 하고, 일단 그 오일 파스텔의 그 특성상 이제 기름기가 들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좀 뭉개가면서 최소한 그 이 핑거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붓도 쓰고, 그러니까 이 자꾸 방법을 한 가지로 세팅해 놓고 쓰시면은 발전이 없다고.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버릇이 돼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많은 거를 또 포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이 기법이라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은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뭐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거는 없어요. 이 물성만 잘 이용하면은 또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그런 그 방법을 알아낸다기보다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잠깐만요, 목 좀 테스트하고요. 이 나레이션 하는 게 가면 갈수록 익숙해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어렵네요, 이런 거는. 아무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재료라는 거는 항상 변하거든요. 예전에는 이 안료들이 전부 다 돌가루라든가 뭐 자연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가령 예를 들자면은 뭐 저런 이 흑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번트 시엔나 지방에서 많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르다고요. 또 까만색은 그 상아를 태워가지고 그 태운 그 연기 뭐 그런 거에서 그 나온 게 굉장히 또 깊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보리 블랙인 거예요, 그거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각 그 특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요즘 만드는 이런 오일 파스텔의 원료는 이 피그먼트하고 이제 어떤 기름하고 섞어서 만드는 거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크레용을 갖다가 이 크레파스, 일본이 1926년에 만들었는데, 이 크레파스가 나오기 전에는요 크레용이라고 있었다고. 크레용은 정말 아무리 그냥 뭐 발라도 이게 파라핀으로 만든 거라 잘 안 묻어요. 그래가지고 박박 이렇게 막 문질렀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때. 근데 요즘 나오는 오일 파스텔은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소프트 오일 파스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칠할 때 보통 보면은 어두운 쪽으로 계속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밝은 색으로 뽑아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근데 유화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이 원래 방법이라는 거는요, 이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하는 것도 재밌어요. 아까 제가 그 칠을 할 때, 나는 처음부터 이 굉장히 맑게 피부톤을 맑게 뽑아내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 바닥에다가 뭐 푸른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난색, 간색 막 칠해 놓고 화이트를 칠하면은 그게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잘 안 묻죠. 진짜 나이핑으로 떠가지고 유화 칠하듯이 임파스토 하면 모를까 잘 안 묻거든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들 그린 걸 보면은 굉장히 약간 채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약간 유화 물감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그냥 처음부터 화이트를 막 발라놓고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좀 문질러 가면서 피부톤이 나오면은 멈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게 왜 이렇게 흔들리지? 뭐 세팅하고 있나 보다. 이거 다 촬영한 다음에 지금 나레이션 해서 그래요. 그 화이트로 완전히 발라놓은 다음에 피부톤이 나오면은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해서 오히려 맨 나중에는
어두운 거로 포인트를 줘가면서 끝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이 방법을 잘 보시면은 며칠 전에 띄워놓은 그저께 띄워놓은 그 오일 파스텔도 그렇고 지금 오일 파스텔도 그렇고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때는 계속 손으로 문질러 가지고 바닥에 계속 문질러 가지고 이제 그 색을 뭐 말하자면은 이제 섞이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브랜딩 하는 거지만 그래도 검은색이라든가 어두운 부분이 칠해져 있으면은 그 밝게 이렇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진처럼 똑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한 가지만 설정을 해놓고 지금 이 그림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은 어딘가 이렇게 잘 보면은 아마 머리 위를 내가 잘랐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머리 위에 한 군데가 있겠고 그 다음에 광대뼈 그리고 콧등 이 정도가 세 군데가 좀 밝은 톤인데 전혀 그거에 맞지 않게끔 저는 그냥 설정을 해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오게 이렇게 한다거나 뭐 해가지고 전체적인 톤을 갖다가 완전히 밝게 뽑아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바상은 이제 언제 많이 유행을 했냐면은 뭐 르누아르 그림이라든가 뭐 인상파 그림들 보면은 우선 막 밝은 색부터 막 칠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라앉히는 색을 많이 썼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채도를 일단 높여놓은 다음에 채도를 살짝 누르는 거예요. 약간 좀 무채색을 써가면서 그러면은 이 원래 있었던 그 뭐 노란색이나 이 밝은 부분들은 좀 남겨두는 거지 일부러. 그런 기법을 쓰면은 오히려 이 맑고 투명한 이런 피부를 얻을 수 있다고요. 아이고 뭐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는지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투가 이 경기도 사투리라 경기도 파주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 이런 그 사투리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거는 이해해 주시고 목이 또 막 잠겨요. 요새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있거든요. 근데 에어컨이 진짜 이게 좋은 건 아닌가 봐요. 15일 넘어가면 좀 선선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또 뭐 에어컨을 또 틀어놓으면은 이 우웅웅 거리는 그 바람 소리가 있어가지고 또 이 녹음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잠시 껐는데 덥다고 또 창문은 못 열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주제로 넘어가서 이 오일 파스텔은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금 보면은 내가 굉장히 얇게 칠하고 있거든요. 아마 MZ세대들이 보면은 이거 좋아할지도 몰라. 왜냐면 아주 눈곱만큼 썼거든요. 그 재료를. 이 손끝에 묻혀가지고 아니면 붓도 저 다 그냥 갈아가지고 이 끄트머리만 살짝 남겨놓은 거거든요. 아니면 이 오일 파스텔의 그 브랜딩 그 기법으로 계속 문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그 약간 분모가 좀 길면은 그 성가시거든요. 잘 묻어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비벼지게 하기 위해서 붓끝을 쓰던 붓들을 갖다가 좀 일부러 그렇게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기법도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립스틱 그리면서 스스로 뭐 터득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동물 털이라든가 뭐 얼굴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응용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이 방법을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그러니까 맨날 했던 대로 예전에 어떤 스승님한테 배웠던 기법대로 계속 그렇게 고수하다 보면은 많은 걸 또 잃게 된다고요. 그 대부분의 이 수강생들이라든가 뭐 문화센터라든가 뭐 여러 군데 다니신 분들이 선생님의 그 필법에 의존해 가지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손을 대주는 선생님이 또 많이 계세요. 그러면은 계속 잊어버리고 계속 그 손에 안 익어가지고 또 다음에 그리면 또 어렵고 하다가 결국엔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안 하고 재미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재미없어지면은요 뭐 자연스럽게 멀어지거든요.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림이 재밌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좀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즐기는 거야. 지금 제가 이렇게 채색하는 거, 이 수채화로도 이게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 오일 파스텔만이 가능해요. 그냥 유화하고. 유화는 얇게 기름을 쳐서 바르는 거니까 약간 또 그것도 뭐 좀 여러 가지 끈적끈적하고 여러 가지 그 악조건이 있지만은 이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무 악조건이 없어요. 약간 끈적끈적한 정도는 감수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 테레핀에 섞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메디움을 잔뜩 뭘 섞어야 된다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오일 파스텔이 그 마치 이렇게 동그란 게 그 담배처럼 이렇게 길쭉한 게 뭉태기로 막 쓰면은 금방 쓰지만, 이렇게 살살 또 이렇게 붓 끝에다가 묻혀서 쓰면은 평생 써도 못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재료를 아끼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죠, 이런 식의 방법은. 그리고 일단은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바닥 조건이. 저는 바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편인데, 지금은 이 바닥이 이 캔버스 천이란 말이에요. 캔버스 천도 아주 미세한 천, 잘 만들어진 캔버스 천을 쓰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면은 이 천을 살 수가 없지. 왜냐면 그 거의 다 수입품이 대부분이고, 또 그런 거를 온라인에서 파는지 안 파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렇게 그 캔톤이라는 그 회사 대표님하고 좀 뵀었는데, 저한테 이제 한 막기를 뭐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는데, 써보니까 좋단 말이에요. 이러면 계속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바닥이 미세하기 때문에 이 오일 파스텔의 아주 미세한 이 어떤 펴서 바르는 거에는 아주 좋다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문질러 보면 미끄럼이 굉장히 좋다고.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 그 컨텐츠 그 오일 파스텔 그 재생 목록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굉장히 두꺼운 데다가 칠한 것도 있어요. 그 한지, 제가 만든 한지 두꺼운 데다가, 그거는 뭐 울퉁불퉁해 갖고 요철이 엄청 심하거든요. 거기는 막 떡을 칠하듯이, 떡을 칠하게 맞나? 이렇게 뭉개가지고, 손에 힘을 줘가지고 막 뭉개가지고 칠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맛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얇게 펴서 바르는 맛하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한 번씩은 섭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히 오일 파스텔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일 파스텔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을만 하면은 이렇게 한두 점씩 계속 이렇게 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저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구나, 저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제가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칠하고 있는 저 붓은 아마 1호인가 2호 정도 되는 디지털 붓이에요. 물론 이제 황모가 짧아지면은 그거를 페이퍼에다 살짝 갈아가지고 써도 되지만, 그러니까 모든 붓은 다 버릴 필요가 없는 게 용도가 있어요. 저렇게 몽땅으로 만들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표현하면은 또 아주 세밀한 부분을 이렇게 약간의 어떤 유화 터치 같은 맛이, 그 르노와르의 그 기법처럼 그 터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붓꽂이에 보면은 저런 붓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붓을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그 페이퍼, 샌드 페이퍼에다 갈든가, 아니면은 이 가위로 살살 잘라가지고 몽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의외로 여러분들 재미난 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 파스텔이 탄생한 동기도 속성으로 그리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 그리는데 약 한 1시간 정도 그렸는데, 예전에 드가라든가 뭐 이렇게 파스텔의 대가들 보면은
그 현장에서 막 그 발레하는 그 무희들, 그다음에 소녀들 막 그리잖아요. 뭐 물론 그건 이제 건조 새한 파스텔이지만은 분필 같은 파스텔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 오일 파스텔이 그 성네리아라든가 이런 그 유명 회사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썼다고, 뭐 피카소도 쓰고 뭐 많이 썼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썼겠어요? 재밌으니까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셔야 돼요. 이 항상 이 매너리즘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한쪽에 빠져 계신 분들은 자꾸 고집을 한다고. 근데 고집을 하면은 고집하는 만큼 잃는 것도 많은 거예요. 딴 세계를 또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겠지만은 딴 세계를 아예 인정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셔. 평생 그 똑같은 것만 계속 반복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삶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폭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로 따지면은 만 가지 그 스킬을 써보지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귀찮아서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진짜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뭐 먹을까 생각하듯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즐기다 보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그릴까? 뭘 한번 해볼까? 뭔 또 재미난 일을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또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그래 오늘은 나도 즐겁지만은 우리 선생님들도 즐겁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미술 재료라는 거는 정말 장난감 같아요.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 화방에 가보시면은 아마 화장품 종류보다 더 많을 거예요. 종류도 뭐 수성, 유성, 뭐 가릴 것 없이 엄청나게 많죠. 더군다나 그 조각까지 포함하면은 이 뭐 어떤 요철을 낼 수 있는 메디움들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은 그 세계는 정말 너무 넓다고. 근데 그런 거를 다 섭렵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주변에 자기 그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으면은 활용을 한번 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방법을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 타이밍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멘트를 하다 보면은 세워라 내워라 막 어떤 때는 영상보다 더 길게 할 경우가 있으면 난감하더라고요. 저는 편집하고 잘 안 고치기 때문에 좀 실수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냥 좋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일단은 제가 저 눈을 좀 그리고 있는데 사실 저 눈을 세밀하게 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름을 쓰면 되거든. 테레핀을 조금 따라 놓고 그 1호짜리 그 세필붓에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하면은 아주 세밀하게도 표현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가지로 하기도 좀 귀찮고 그냥 저거 가지고도 텁텁하게 어떤 분위기는 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하는데, 조금 더 손봐야 될 때는 많이 있어요. 눈의 그 윗눈썹 밑에 그 약간의 그 어두운 부분이라든가 그 좌측 우측 뭐 이런 것도 좀 맞춰주고 뭐 이런 거 하려면 좀 더 해야 되지만, 또 귀 부분, 귀도 좀 더 만져가지고 더 좀 묘사가 좀 더 돼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할 게 지금 태산 같지만 글쎄요, 이게 25분 내로 이게 다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하면서 지금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나 뭐 눈썹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일부러 막 손을 많이 안 대고 있는 거예요. 저거 손대기 시작하면 아주 밑도 끝도 없거든요. 또 저게 또 하다 보면 또 재밌어. 그러면 또 머리카락도 엄청 세밀하게 그리려고 하고 이제 욕심이 붙거든요.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지금은 현재는 맑은 피부를 위해서 위에가 또 강해지면은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그림이 톤이 어두워지면서 이 분위기가 화사했던 맛이 없어진다고. 그 항상 우리가 느끼는 거 있지만, 선생님이 우리 이제 스승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동양화도 살짝 그 우리 고암 선생님한테 배웠지만은,
자기가 딱 좋았을 때 분위기 이거다 하면은 절대 손대지 마라 이런 게 있다고. 괜히 만져가지고 야 그거 좀 아까 더 좋았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은 그거 되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멈추고 보는 거야. 멈추고 하루를 재워놓고 다시 보든가 아니면 아유 오늘 저 지치니까 오늘 먹었던 밥도 내일 먹으면 지치잖아요. 한 달 있다가 다시 보는 거야. 저거를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 좀 처박아 뒀다가 그러면은 또 느끼는 게 또 달라져요. 그러면 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저렇게 하면 더 재미난 그 묘사가 될 수 있었겠네 라든가 그러면 이제 고치면 된다고. 그래서 원래 그림이라는 거는 내 곁을 떠나는 순간 그게 안 떠나는 게 대부분이지만 떠나는 순간까지는 미완성이에요. 그 어제 제가 아침에도 제가 회밍웨이 거 마무리 하느라고 더 그리고 소녀 그린 것도 그 한 4시간짜리인데 그냥 편집 안 하고 그대로 올렸는데 오늘 보니까 거긴 멘트가 없고 그래도 그 밤에 걸어놓고 잔 거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안 했지만은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해밍웨이를 그리다 보니까 제가 해밍웨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20대 때 그 첫 그림을 그린 게 해밍웨이의 그 노인과 바다에 그 이렇게 막 뼈다구만 남은 그런 배, 뭐 그런 물고기 이런 거에 이제 약간 좀 필이 꽂혀가지고 그런 쪽의 그림을 많이 그렸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좀 문구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거지만은 해밍웨이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초안, 그러니까 원고의 초안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 쓰레기다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참 말이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막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계속 완성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잡았던 그 컨셉은 거의 진짜 그분 말대로 쓰레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멈추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만하지 말고 또 이렇게 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연습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제 컨텐츠를 보고 용기를 갖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또 그림 안 그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 화가들이 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재밌죠, 뭐. 지금 이제 거의 손을 이제 뭐 더 대면은 너무 깊어지고 또 고칠 게 더 많아지거든요. 원래 손을 대면 될수록. 왜냐면 그게 먼저 해놨던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이게 자꾸 이제 그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딴 데가 또 안 맞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 우리 스승님들 말 맞다나 야 괜찮은 순간 어느 정도 됐으면 그냥 멈춰.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저 귀 저거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저거 한번 손 대면은요 또 저거 한 30분 계속 저거만 해야 돼. 그래서 저기는 적당히 끝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오일 파스텔 딴 거 만질 때 요거 약간 굳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얼만큼 빨리 굳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손 대는 거로 해보고 오늘 영상은 25분에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눈동자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 약간 좀 더 새카맣게 딱 묻어야 될 부분과 또 하이라이트 부분 이런 거를 더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지금 이 붓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뭉툭한 그 오일 파스텔 가지고는 그 표현을 못 하거든요. 당연히 못 하죠. 떡칠을 해서 하면은 모를까 지금은 얇은 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이제 테레핀이라든가 뭐 기름을 쓸 때 그때 손을 보면 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맑게 표현하는 피부를 이렇게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화이트 칠하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